여러분, 요즘 가상자산 투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SEC가 언제 어떤 암호화폐를 증권 딱지를 붙일지 모른다는 걱정.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친구 한 명이 암호화폐 투자하면 나중에 불법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규제 불확실성, 참 답답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안을 한 방에 날려버릴 엄청난 속보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공식 입장을 통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뜬 소문이나 언론 추측이 아니라 SEC가 처음으로 공개한 디지털 자산 분류 프레임워크에서 직접 나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며칠 전 필라델피아 연준은행에서 열린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SEC의 폴 애킨스 위원장이 이 디지털 자산 분류 프레임워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SEC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크립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놓은 건데요. 암호화폐, NFT 같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기존 증권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한 사상 최초의 상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애킨스 위원장은 분명히 못 박았어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 꽉 막혀있던 시장의 걱정이 한순간에 뚫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열광했을까요? 그동안 뭐가 문제였냐면 도대체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코인이 아닌지 모두가 헷갈렸습니다. SEC는 모든 걸 증권이라 부르려 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자기 관할이라고 하고 투자자들은 갈팡질팡, 코인 거래소들도 소송에 휘말렸죠. 규제가 불명확하니 은행이든 기업이든 쉽게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증권인가를 두고 수년간 혼란과 충돌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SEC가 직접 물북을 내놓으면서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드디어 규제의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 내용 좀 더 들여다보죠. SEC는 기존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아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특성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디지털 원자재, 비트코인 같은 거죠. NFT나 게임 아이템 같은 수집품, 그리고 서비스 이용 권한을 주는 유틸리티 토큰들은 명백하게 비증권 범주로 포함시켰습니다. 반면에 주식이나 채권처럼 원래 증권인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놓은 토큰들은 계속 증권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름만 토큰일 뿐 내용은 주식이면 당연히 증권으로 봐야겠죠. 낫킨스 위원장은 기본 원칙도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째, 전통 금융상품은 블록체인으로 표현되더라도 법적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주식은 토큰으로 만들어도 결국 주식입니다. 둘째, 자산 이름에 토큰이나 NFT 딱지를 붙여놔도 그 가치가 타인의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면 증권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토큰과 증권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블록체인에 올렸다고 전통자산이 코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꾼다고 증권이 아닌 척 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큰의 지위가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 계약의 일부로 증권처럼 간주되던 토큰이라도 시간이 지나서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더 이상 중앙 주체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비증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SEC가 하위 테스트에 그 유명한 감귤 농장 비유까지 동원해서 설명했어요. 초기에 투자 계약일 땐 증권이었다가 약속된 조건이 끝나면 더 이상 증권이 아닌 것과 같다는 얘기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출시 당시엔 증권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구조가 분산되면 증권이 아니게 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발표의 백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그렇게 진화한 토큰들은 나중에는 SEC 등록된 거래소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2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선 미국 규제 밖의 일반 시장에서도 충분히 유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리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XRP 투자자분들께는 이번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리플과 SEC의 역사적인 소송 결과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마음 한켠에 불안이 남았었죠. SEC가 인정한 게 아니다 보니 혹시 SEC가 다시 딴지 거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SEC가 아예 공식 기준을 통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길을 터준 겁니다. 소송으로 못다 끝낸 논쟁을 SEC 스스로 마무리 지은 거죠. 말 그대로 XRP가 몇 년간 싸워온 쟁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준 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투자란 결국 리스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XRP 입장에선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였던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XRP를 둘러싼 법적 불투명성이 거의 해소된 겁니다. 이제 미국의 거래소들도 XRP를 재상장하거나 마음 놓고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리플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됐고요. 은행이나 기업들이 XRP를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XRP에게는 구조적인 호재가 열린 겁니다. XRP뿐만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처럼 초기에 투자 계약 형태로 자금을 모았지만 나중에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탈중앙화 진화형 토큰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결국 규제가 명확해지면 그동안 눈치만 보던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이번 SEC 프레임워크 공개는 암호화폐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 대기업들, 심지어 각국 정부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울 시간에 건설적인 혁신 경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나 주 정부 규제당국과도 역할 분담이 뚜렷해지니 규제기관들끼리 엇박자를 내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한편으론 SEC가 사기 등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중요한 건 눈앞의 가격 등락에 휘두들리지 않고 큰 흐름을 읽는 겁니다. 이제는 규제 리스크라는 큰 장벽이 낮아진 만큼 남은 것은 개별 프로젝트의 기술력과 실적,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안목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급등 소식에 춤추고 급락 뉴스에 겁먹는 대신 제대로 공부하고 묵직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승리하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고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규제의 큰 방향성이 잡힌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한층 깊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